호텔리어 양성 과정, 호텔 경영 전략.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우수 호텔리어 과정 포텔 부분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주제는 호텔 경영 전략입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등 여러 호텔 그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러 호텔들은 각각의 차별화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호텔들은 차별화된 호텔 전략과 경영 노하우에 따라 고객 서비스 차별화 및 브랜드의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각각 호텔은 어떠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내용은 첫 번째, 호텔 산업의 특징과 분류, 두 번째, 호텔 기획 전략 및 프로젝트의 이해, 세 번째, 호텔 경영 전략 사례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차시 학습을 통해 호텔 산업의 특징과 분류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텔 기획 전략이 무엇인지, 호텔 프로젝트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호텔의 경영 전략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어떤 경영 전략을 가지고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특징과 분류입니다. 호텔 산업은 유형, 무형의 상품을 가지고 고객 욕구에 부응하는 산업입니다. 여기에서 유형은 객실, 식음료, 부대시설 같은 시설을 의미하며 무형은 고객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호텔 산업은 호텔 상품을 판매한다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은 최초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은 자본형 비즈니스입니다. 호텔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호텔 부지 및 건물을 실제 매입이나 임대해야 하며 내부 인테리어 역시 호텔에 맞게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야 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호텔은 입지 여건이 좋아야 하고 부동산 규모가 거대하며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시설비가 많이 드는 고정자산의 투자가 높은 산업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진부화가 역시 빠른 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과학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는 IT 부분에서 상당히 진보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호텔은 잦은 시설 재투자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설비 교체 주기가 빨라집니다. 건물의 설계와 구조, 시설들은 호텔의 가치와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고객의 이용에 관계없이 조속히 진보화하는 특징으로 시간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상실됩니다. 또한 호텔은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최근 개발된 배달 로봇,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호텔은 인적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서비스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객은 딱딱한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호텔 직원이 안내하는 서비스 상품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전매성 상품을 생산합니다.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현장에 와서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소비하는데 호텔 객실 상품은 당일 판매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객실 점유율과 매출 극대화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객실 및 식음료 서비스 상품은 저장할 수 없고 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소비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공급의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품은 수요가 증가하면 대량으로 생산해서 수요에 맞게 공급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호텔 상품은 한정된 상품을 가지고 수요에 응하기 때문에 수요가 넘친다 하더라도 추가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서비스 상품은 상품 공급의 탄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호텔은 낮은 자본 회전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요구하는 호텔 산업에서 투자 자본의 회수는 매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매출은 투자된 자본에 비해 소액이므로 자본 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호텔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 산업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환경 변화에 민감한 편이고 리조트 호텔의 경우 계절에 따라 수요의 기복이 심하여 이를 관리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호텔은 공공장소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숙박 기능, 음식 제공 이외에도 집회 공간, 문화 행사, 스포츠, 레저,
상업공간, 건강센터 등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고객 전용 객실 라운지 등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공공장소가 존재하며 이 공간들은 단지 고객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호텔 산업은 앞서 설명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텔 산업의 분류입니다. 호텔 산업의 분류 기준은 다양하나 기준 간의 경계는 불명확합니다. 호텔 산업은 규모, 장소, 서비스, 범위, 운영 주체 등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분류 기준으로는 객실 수 기준으로 분류하는 경우이며 호텔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호텔은 객실 규모에 따라 150실 이하는 소규모 호텔, 150실에서 300실 이하는 중규모 호텔, 600실 이하는 대규모 호텔, 600실 이상은 특대규모 호텔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텔이 위치한 장소에 따른 분류입니다. 호텔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도시호텔, 휴양지 호텔, 터미널 호텔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그 이용 목적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기에 이는 운영 목적에 따른 분류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호텔의 위치는 비즈니스 쇼핑 등 원활한 도시 중심가에서 상용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방문 관광객의 주 이용객이며 도시민의 사교장, 공공장소로서 사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휴양지 호텔은 주로 휴양지에 위치하며 휴양과 여가의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을 타겟으로 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터미널 호텔의 경우 철도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에 위치하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 이용객입니다.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호텔은 객실 외에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에 따라 풀서비스 호텔과 리미티드 서비스 호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풀서비스 호텔은 다양한 부대시설과 서비스의 질적 만족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리미티드 서비스 호텔은 호텔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함으로써 이용료를 낮춰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저가 호텔은 기존의 가격과 시설 수준을 고수화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소규모 저가 호텔의 기능과 서비스 고급화를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객실 서비스 수준을 높인 새로운 중저가 호텔로 세분화됩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저가 호텔은 버젯 호텔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비스 범위 및 내용에 따라 주 이용객에게도 차이를 보입니다. 풀서비스 호텔은 레스토랑, 라운지, 피트니스 세탁 서비스 등 이용객이 필요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입니다. 세부 구분으로는 최고급 딜럭스, 고급 럭셔리, 중상급 업스케일, 식음료 시설이 있는 중급을 미들 스케일 위드 F&B로 구분하며 리미티드 서비스 호텔은 간단한 아침 식사와 무료 임료 이외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호텔로 낮은 이용료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음료 시설이 없는 중급 호텔, 즉 미들 스케일 위드아웃 F&B, 중저가 호텔, 이코노미, 저가 호텔, 버짓 호텔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텔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호텔 기획 전략 및 프로젝트입니다. 호텔 기획 전략이란 경영 인연 수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설정 및 실시, 핵심 인재 육성, 경영 분석, 예산 계획 수립,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업무입니다. 호텔도 다른 산업과 동일한 조직이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호텔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호텔의 경영 이념을 수립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 경영 시 사회적 책임 영역을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호텔은 인적 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라 인재 육성 부분에서도 심혈을 기해야 합니다. 호텔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핵심 인재 육성과 호텔 경영 분석을 통한 예산 계획 수립을 통해 효과적인 경영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호텔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경영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업무도 해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적 대면 서비스의 공백을 기술이 채워주기도 하며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 방법을 찾기 위해 고객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연구해야 합니다. 호텔 프로젝트의 개념입니다. 호텔 프로젝트는 호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로 호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자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 철학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호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 기본 인력 채용 및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틀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산업은 위와 같은 형태의 검토를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호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호텔 사업계획서 작성, 호텔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프리오프닝 준비, 시설 계획 검토, 호텔 시설물 디자인 및 인테리어 콘셉트 개발 단계를 거칩니다. 호텔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는 호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및 경쟁사 주요 타겟 등을 앞으로 호텔 사업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정보를 통해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리게 됩니다. 호텔 프로젝트 사업 타당성 검토하기란 예상 매출, 비용을 예측하고 추정 손익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투자 규모를 산정하고 투자 수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프리오프닝 준비하기란 호텔 개관 계획에 따라 개관 준비 행사를 준비합니다. 승인된 호텔 전산 시스템을 계획에 따라 호텔 전산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하여 실제 운영 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대비하고 수정을 통해 데이터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시설 계획 검토하기란 호텔 시설 관리 계획에 따라 도면을 검토하여 호텔 운영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정 자산의 관리 계획에 따라 호텔 내의 고정 자산을 선전하여 구매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호텔 시설물 디자인 및 인테리어 컨셉 개발하기란 경쟁 호텔 브랜드 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 콘셉트를 개발하거나 체인 호텔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호텔 개발 계획에 의거 인테리어 매뉴얼 제작하여 이를 토대로 실행하며 호텔 개발 계획에 설치된 디자인 및 인테리어를 검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렇게 호텔 기획 전략이란 무엇이며 호텔 프로젝트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체인 호텔들의 경영 전략 사례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의 경영 전략입니다. 힐튼 H 아너스라는 업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힐튼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이란 자사 이용 고객들에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여 우수 고객들에게 디스카운트, 포인트 제도 등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회원 등급을 통한 차등 할인, 쿠폰, 구매액에 비례한 마일리지 혹은 포인트 등의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힐튼 H아너스의 회원이 되려면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 전 세계 힐튼 호텔의 무료 객실을 사용하거나 객실을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회사의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고객층을 분류 가능하여 이를 통해 우수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만족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힐튼 호텔은 고객이 자사와 만나는 수천 가지 접촉점을 완전히 재분석하였습니다. 전화나 인터넷 예약, 여행사를 통한 예약,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영업 고객 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도착과 객실에 대한 첫인상을 포함한 체크인 과정, 모닝콜과 메시지 전달, 객실 내에서의 접객, 멤버십, 고객 선적과 등록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고객 지원, 룸서비스, 호텔 프론트,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 등 수많은 요소들이 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여러 주요 접촉점을 고객 선호도와 요구사항, 중요도에 근거하여 단계별로 재설계하였습니다. 이전 고객 데이터베이스만으로 움직이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객실 디자인이나 욕실 설계, 가구 배치부터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와 기업 광고의 메시지들, 조사 결과에 따라 통합적으로 디자인하여 이 과정을 통해 고객 만족을 75%, 첫 고객 재이용률을 10%, 호텔 간의 교차 투숙을 5% 넘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베스트 웨스턴 경영 전략입니다. 다른 호텔 체인과는 달리 각 호텔은 독립적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재정 관리도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베스트 웨스턴은 동종 호텔 체인 중 저렴한 제휴 비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소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산정하고 계약 기간이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씩 대체로 길게 요구하는 타 체인에 비해 체인 가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예약망을 갖추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전 체인 호텔의 서비스 시설을 체크할 수 있는 품질 체계 조사관 QA 인스펙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DS로 불리는 베스트 웨스턴의 글로벌 예약망은 4,000개의 체인 가입 호텔과 전 세계 예약 사무소 간의 리눅스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어 타 체인과 달리 예약 서버를 운영하는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관리함으로써 시스템 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웨스턴은 무료 인터넷 제공, 조식 제공, 무료 전화 서비스, 50%의 금연 객실 등의 17가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스트 웨스턴 트래블 카드를 선보이며 선불 여행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저가 호텔로는 최초로 선불 여행 카드 시스템을 도입, 객실 및 부대 시설 등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글로벌 호텔 기업으로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 4,500개의 호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크라운 플라자 호텔, 호텔 인디고, 스테이 브릿지 스위트,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캔들우드 스위트 등 7개의 호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랜차이징과 위탁 경영을 위주로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호텔 중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형태로 3,783개이며 경영 위탁을 받은 호텔이 639개입니다. 그린 경영을 위한 탄소 차감계를 구입하기보다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선택하여 탄소와 에너지 감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그린 엔게이지에 대한 LEED 21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1년 UK 카본 트러스트 스탠다드에서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체인 호텔들의 경영 전략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내용은 호텔 산업의 특징 및 분류이며 호텔 산업의 특징은 호텔은 최초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은 자본형 비즈니스이며 인적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비전매성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을 비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장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호텔 산업의 분류로는 객실 수를 기준으로 규모에 따른 분류, 호텔이 위치한 장소에 따른 분류, 서비스 범위에 따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내용은 호텔 기획 전략 및 프로젝트입니다. 호텔 기획 전략이란 경영 이념 수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 설정 및 실시, 핵심 인재 육성, 경영 분석, 예산 계획을 수립하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호텔 프로젝트의 개념이란 호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로 호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투자자가 추구하고 있는 경영 철학과 함께 가장 합리적인 수준에서 호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 기본 인력 채용,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틀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학습 내용은 호텔 경영 전략 사례입니다. 앞서 힐튼의 경영 전략, 베스트 웨스턴의 경영 전략, 인터컨티넨탈 그룹의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호텔 경영 전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호텔 산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